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기 마무리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던 연주까지 하느라 많이 바빴어요. 이제 다시 식물들을 열심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진천 온실을 방문했는데 거의 3주 만인 것 같아요. 12월에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식물들은 모두 멀쩡합니다. 항상 돼지 아빠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걱정이 없어요. 특히 지난 겨울에는 냉해를 입었던 어항 뒤 관엽존 식물들이 이번 겨울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물들의 덩치도 커졌고 저희도 온실 온도 관리에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2023년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바로 수염 틸란드시아입니다. 몇 년 전 공기정화 식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식물 중 하나예요. 수염 틸란드시아는 따로 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잎과 줄기만 길게 뻗어내는 식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염 틸란드시아는 물을 거의 주지 않고 키워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를 흡착하여 공기 정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의외로 수분 요구도가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자주 물을 뿌려주며 키워야 합니다. 진천 온실에서 키우는 수염 틸란드시아의 경우 2-3일에 한 번씩 샤워 호스를 통해 흠뻑 물을 주며 키우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키운 지 햇수로 3년 차에 들어서는데요. 그동안 길이도 많이 길어지고 풍성해지기도 했어요. 저희가 키우는 수염 틸란드시아는 총 4품종이에요. 색감과 잎의 굵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한 품종명은 모르지만 수염 틸란드시아 중에서도 잎이 가느다란 품종들을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물만 잘 뿌려주고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아래에 걸어두기만 하면 정말 잘 자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틸란드시아들 엄청 건강하게 보이죠? 하지만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색깔이 어둡게 변하고 바짝 말라버린 잎과 줄기들이 보입니다. 보통 통풍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잎과 줄기가 상하게 되는데요. 이 틸란드시아들의 경우 앞쪽은 24시간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쐬어서 건강하지만 바람이 잘 닿지 않는 뒤편과 가장 안쪽에 자리한 줄기들의 경우 말라버리거나 상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아랫부분의 줄기와 잎들은 새로 자라난 상태이기도 하고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1번 회백색 수염 틸란드시아를 정리해 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죽은 줄기들이 많고 철사에 걸려있는 가장 윗부분의 경우 무게를 지탱해야 하다 보니 꺾여서 말라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죽은 줄기들을 제거하여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원래는 걸어놓은 상태에서 죽은 줄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염 틸란드시아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걸어줄 거예요. 말라버린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손으로 뚝뚝 끊어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건강한 줄기들을 분리하여 바닥에 켜켜이 쌓아두어야 해요.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크게 구분 없이 길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때 틸란드시아 줄기의 위아래는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틸란드시아도 분명 위와 아래가 존재하긴 하는데 어떻게 걸어두더라도 아래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기들 사이에 살아있는 줄기들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너무 가늘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줄기와 죽어있는 줄기는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길게 살아있는 줄기들을 모아주었으면 중앙 부분을 손으로 잡고 철사에 걸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힘을 주어 털어주면 고정되지 않은 줄기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줄기들도 모아서 같이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 수염 틸란드시아 이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비해 길이가 많이 짧아졌지만 몇 달 안에 금방 길어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철사에 걸어주기 애매한 길이의 수염 틸란드시아들이 남아있어요. 이 줄기들은 버리지 않고 다른 식물을 살리는 데 사용할 거예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식물 살리는 식물인데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천 온실, 그 중에서도 잉어연못 수면 위에는 인기 있는 서양란 중 하나인 반다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반다의 경우 뿌리를 공기 중으로 뻗어내면서 자라는데 온실에서 키우는 몇몇 반다의 뿌리 부분에 수염 틸란드시아들을 얹어놓았어요. 올해 봄에 몇 가닥 정도씩 올려둔 건데 몇 달 만에 많이 풍성한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가정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온실임에도 불구하고 반다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거든요. 아마 가정에서 반다를 키우시는 분들 역시 이 반다의 뿌리가 잘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몇몇 난원에서 반다나 착색란의 뿌리에 틸란드시아를 함께 키우는 것을 보고 따라해본 거예요. 뭔가 수염 틸란드시아를 얹어두면 더 멋이 있어 보이니 장식의 용도로 해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키워보니 수염 틸란드시아를 얹어둔 반다들의 경우 뿌리만 덩그러니 내놓은 개체들에 비해 월등히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 틸란드시아들 이발도 하면서 남은 짧은 줄기들을 이 반다 뿌리에 얹어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반다는 아니고 에리데스 오도라타라는 식물이에요. 반다와 호접란의 사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 난농원에서 지난해 2개를 구입해 키우고 있고 올해에도 꽃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다만 뿌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자라지 않다 보니 물이 부족하게 되어 잎에 주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짜투리 수염 틸란드시아들을 모아서 뿌리 부분에 얹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따로 고정을 해줄 필요는 없고 살짝 흔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잘 걸쳐주면 됩니다. 이번 수염 틸란드시아는 뒷부분이 대부분 상해버린 상태예요. 정리하는 과정은 똑같으니 바로 정리된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율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한 줄기들이 많다 보니 덩치가 많이 작아져 버렸네요. 이번 초록색 수염 틸란드시아의 짜투리 줄기들은 호접란 부작에 걸쳐줄 거예요. 커다란 굴피판에 호접란 10여 개를 붙여서 키우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벌써 햇수로 5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역시 뿌리를 공기 중에 다 드러내놓고 자라다 보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호접란들의 뿌리는 많이 보이긴 하는데 가느다랗게 말라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잎의 개수도 적어지고 물이 부족해 잎이 쪼글쪼글해지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호접란의 뿌리는 굵고 쭉쭉 뻗어야 하는데 이 호접란들의 뿌리는 꾸불꾸불하고 탄력도 없이 주름이 져 있어요. 죽은 뿌리들을 대충 정리하고 자투리 수염 틸란드시아들을 곳곳에 걸쳐주었습니다. 호접란 굴피 부작도 털어 딥기 완료예요. 3번 은빛 틸란드시아의 경우 중간 부분이 많이 죽어 있어요. 잎과 줄기가 굉장히 가느다란 품종이라 그런지 상한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역시 정리된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덩치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작아졌어요. 3번 수염 틸란드시아의 짜투리 부분은 다른 착색란에 감아주었습니다. 이 수염 틸란드시아는 제가 가장 아끼는 품종인데 줄기와 잎이 제가 키우는 것들 중 가장 가느다래요. 4년 전 2줄기를 선물받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 자랐습니다. 윗부분이 상해서 그 부분만 살짝 제거하여 정리를 해둔 상태예요. 이 4번 틸란드시아는 소형종 반다에 걸쳐둘 거예요. 이 반다는 아직 뿌리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줄기 뿌리를 수염 틸란드시아가 감싸줄 수 있는 위치에 걸어두었습니다. 수염 틸란드시아 모체들은 이 정도 사이즈로 잘 정리가 되었고요. 반다, 호접란, 에리데스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몇 개체들은 수염 틸란드시아 옷을 입혀주었어요. 수염 틸란드시아가 이들 착색란의 뿌리 건강에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1년 정도 저와 돼지 아빠님이 관찰해본 결과 착색란의 뿌리보다 틸란드시아의 잎과 줄기가 훨씬 더 오랜 기간 수분을 저장해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시에 수많은 잎들이 촘촘히 자라는 틸란드시아의 잎들의 경우 물을 줄 때 잎 표면과 줄기 사이사이에 물방울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데 이 수분들이 증발할 때 틸란드시아 옆에 붙어있던 반다와 호접란의 뿌리가 그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정확한 이론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같은 환경에서 관리했을 때 수염 틸란드시아를 걸쳐준 착색란들의 뿌리가 그렇지 않은 착색란들의 뿌리에 비해 월등히 건강하다는 점이에요.
신기한 것은 착색란에 얹어둔 수염 틸란드시아들의 경우에도 거의 상암 현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제 추측으로는 수염 틸란드시아만 걸어둔 경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사람의 눈이 닿기 때문 같아요.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 통풍도 더 잘 될 것이고 사람의 손이 한 번 더 타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수염 틸란드시아와 착색란의 공생은 정말 이롭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이 두 식물들이 공생하면서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수염 틸란드시아와 판다 혹은 호접란을 함께 키워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볼라보게 건강해지는 때가 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